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볼링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 평소에 운동량이 부족해서 친구 추천으로 볼링 동호회에 가입했죠. 단지 운동을 목적으로 가입했던 동호회에서 미래를 함께할 운명의 남자를 만나리라 상상도 못했어요. 볼링 동호회에 처음 간 날 10명쯤 보이는 사람들 중에 훤칠한 키에 뽀얀 피부, 수덩이 같은 까만 눈썹을 가진 남자가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눈길이 계속 그 사람에게 쏠렸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미래를 약속한 예비 신랑, 지금의 남자친구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예비 신랑의 프로포즈를 받은 날로부터 출발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결혼식 날짜를 잡고 나서 그 앞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형식적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항상 말하기를 그런 건 진짜 정식 프로포즈 느낌이 아니야.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난 무조건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 전부터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 거야. 라고 언제나 말해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결혼 준비의 출발점 앞에서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볼링 동호회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항상 저를 데리러 와줬던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해. 갑자기 준비해온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서 팀장님이 호출을 하셨네.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데리러 가기 힘들 것 같아. 모임에 잘 다녀와. 응, 알았어. 내 걱정 말고 잘 다녀와.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전 남자친구 팀에서 준비해온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길래 무거운 마음으로 볼링장으로 향했죠. 볼링장으로 들어서자 이게 웬일입니까? 회사에 간다던 남자친구가 한아름 꽃다발을 들고 서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볼링 동호회 사람들이 양쪽에서 꽃잎과 폭죽을 터뜨리며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함께 해줬어요. 무엇보다도 무릎을 꿇고 반지를 끼워주던 남자친구의 모습은 정말이지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황홀한 날이었죠. 서로 결혼을 약속한 그날, 저와 남자친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본격적으로 뭐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할지, 각자 원하는 형식과 본인은 무엇을 원하는지 세세하게 생각을 나누었는데요. 큰 부분부터 정말 소소한 부분까지 똑같아서 논쟁거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빠, 우린 정말 생각이 다 똑같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자주 싸운다던데 우리는 그럴 걱정이 없겠어. 그러네. 윤미 너랑 나 둘 다 허례허식에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거 싫어해서 선택이 다 비슷한가 봐. 우리 깔끔하고 심플하게 가자. 프로포즈 당일에 나눈 이야기들은 정말 값진 시간이었어요. 남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크게 두세 번은 꼭 싸운다던데 저희는 그럴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에 잘 캐치하는 섬세한 남자친구. 그 순간에도 제가 듣기 좋은 말만 했었다는 것을요. 프로포즈 이후 약 2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요새는 패키지 구성이 잘 돼 있어서 준비하는 데 있어 크게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없었죠. 그래서 회사 업무와 병행하는데 별 무리도 없었어요. 게다가 저희는 예물 예당 같은 부분을 모두 깔끔하게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심플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오랜만에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윤미야, 잘 지내고 있니? 요즘 일하랴, 결혼 준비하랴 정신이 없지? 다른 건 아니고 예물이랑 이바지 음식 같은 거는 간단하게라도 좋으니 크게 투자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연락했단다. 이게 뭔 말인가요? 저희는 이미 예물이나 예당 같은 거 소소하게가 아니라 일절 안 하기로 했던 터라 이바지 음식 같은 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예비 시어머님의 문자 내용 자체는 저를 생각해 주시고 한 말씀이니 생뚱맞게 대답하기는 싫었죠. 그래서 대답했죠. 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준비하는 거 딱히 어렵지 않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자친구와 만나서 차 한잔을 하면서 낮에 왔던 문자에 대해 언급을 하게 되었죠. 오빠, 어머니가 예물이랑 예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우리 그런 거 다 생략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 남자친구가 대답했죠. 아직 말씀은 안 드렸는데 왜? 연락받은 거 있어?
아직 아무것도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남자친구에게 어머님께 받은 문자를 보여줬어요. 문자를 한참 골똘히 보던 남자친구가 물었죠. 엄마 말하는 걸 보니 어느 정도는 간략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머니의 문자 한 통에 마음이 바뀌다니 좀 당황했어요. 확실히 얘기를 해두었던 문제인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더 심각한 대화가 되기 전에 확실히 말해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빠, 생략할 건 확실히 해야 애초에 우리가 준비했던 대로 순탄하게 진행하지. 최대한 일찍 말씀드려야 괜한 소리 안 들어.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오빠가 말씀드려줘? 응? 그래, 알았어. 일단 다른 얘기 하자. 남자친구의 대답은 뭔가 회피하는 듯 했지만 제 말에 반기를 들지는 않았으니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식장과 신혼여행 예약, 그리고 신혼집 준비까지 모두 끝나가던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예비시댁의 예물 예단에 대해서 생략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버티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냐고 물을 때마다 남자친구는 이런저런 말로 대화 주제를 바꾸며 눈구렁이처럼 넘어가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죠. 윤미야, 업무 중일 텐데 미안하다. 바쁘지 않으면 통화 괜찮니? 네, 어머니, 통화 가능해요. 무슨 일이세요? 다른 건 아니고 예물에 대해서 언급이 없길래 혹시 준비하는데 고민이 되나 해서 도와주려고. 불길했어요.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어머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죠. 내가 괜찮은 예물 받은 게 있거든. 그리고 요즘은 이바지 음식도 주문해야 하는 거 알지? 아직 생각해둔 게 없으면 우리 딸 가방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고민되고. 힘들면 내가 알아본 걸로 해주면 될 것 같구나. 정말 난감했어요. 생각해 주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중간에서 정말 어떤 아무 말도 전한 게 없다는 확인 사살을 받은 기분이 들어서 저라도 확실히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죠. 어머니, 혹시 오빠한테 아무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희 예물이랑 예단 이런 거 싹 생략하기로 했거든요. 애초에 결혼 약속할 때부터 서로 확실하게 정해둔 얘기인데 아직 오빠가 전달을 안 했나 봐요. 제 말이 끝나고 난 뒤에도 예비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으셨어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침묵이 길어지자 저는 서로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죠. 어머니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집에는 이미 예전부터 정확히 말씀드려 놓아서 부모님께서는 안 주고 안 받는 결혼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머니는 갑자기 화를 내더군요. 얘, 지금 뭐 내가 안 되는 거 바란다 이 소리니? 벌써부터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전화를 끊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예전부터 알던 사람의 말투가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180도 다른 말투더라고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긴 통화 때문에 저는 어머니께 장문의 문자도 보냈지만 그 어떤 답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남자친구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알고 보니 이 사실을 알릴지 말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어머니께서 저와 전화가 끝나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윤미야, 너 우리 엄마한테 대체 뭐라고 했길래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내시니? 이미 화가 잔뜩 난 채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예단 예물 안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어.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 저도 화가 나긴 했지만 남자친구의 반응 자체가 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니? 너 그렇게 예의가 없는 애였어? 본론은 온데간데 없고 화를 내는 남자친구에게 대답했어요. 예물이며 예단이며 허례허식은 다 빼자고 말한 건 오빠야. 나도 그 생각이랑 같았고. 난 프로포즈 받자마자 우리 집에 다 말했어. 끝까지 헛소리 짓거리면서 말 안 해서 오해만 부풀린 건 너잖아. 하지만 남자친구의 대답은 갈수록 더 황당했죠. 너 그깟 가방 몇 개가 돈이 그렇게 아까워? 부모님한테 들어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바지 음식은 처가에서 꼭 하는 거라던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대체 이제껏 나랑 둘이서 얘기한 건 다 어디로 간 건지 돌아오는 대답마다
정말 놀람과 실망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너무 서로 감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일단 대화를 그만하기로 했죠. 그날 밤 집에 가서 속상한 마음에 저녁도 거르고 방에서 멍하니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걱정이 된 부모님이 방으로 들어오셔서 자초지종을 물으시더라고요. 정말 어른들의 생각은 다 그런 건지 궁금해서 낮에 있던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저희 부모님이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너 그럼 그쪽에서 하는 말을 그냥 다 듣기만 하고 온 거니? 그런 건 아니야, 엄마. 나도 할 말은 했어. 근데 중요한 건 오빠마저도 예비 시댁편을 든다는 게 문제지. 너 잘 들어라. 당장 눈앞의 예물만 생각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꼴이 어떠니? 이미 둘이서 끊는 얘기를 못 받아들이는 시댁도 문제고 너랑 얘기해놓고 말 싹 바꾸는 네 애인이 제일 문제야. 네 팔자 망치고 싶지 않으면 잘 생각해야 한다. 저희 부모님도 오빠의 부모님이랑 동년배인데 어떻게 이렇게 답이 다를 수가 있죠?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시댁을 이해해주기 바랐던 거죠. 뭔가 정신이 번뜩 뜨이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오빠와 저는 대화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오빠는 시댁 편을 들고 있었고 저는 저만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 되더라고요. 상황이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를 떠나서 남자친구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에게 가능가니 문자가 왔어요. 내가 고작 그 가방 하나 못 받아서 이러는 줄 아니?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다. 생각해보고 집으로 찾아오거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알다니. 도대체 갈수록 대체 어쩌자는 건지. 지속되는 예비시댁의 연락과 풀리지 않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언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 건 이미 너무 많은 부분이 진행된 결혼 준비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 문자를 부모님께 보여드리게 되었어요. 문자를 하나 둘씩 읽어보던 엄마는 갑자기 저에게 묻지도 않고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번호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말았죠.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는 보란듯이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통화를 하셨어요. 저 윤미 엄마입니다. 윤미한테 보낸 문자 보고 전화 드립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짧은 침묵을 보였고 뒤이어 대답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어쩐 일이십니까? 보자 하니 당황해서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아이들 둘이 허례허식 싹 걷어내고 결혼하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뭐를 자꾸 해달라는 겁니까? 저에겐 그렇게 큰소리 치던 예비 시어머니, 저희 엄마 큰소리는 아무 대답이 없으시더군요. 그러자 엄마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싶어서 말리지 않고 듣고만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결혼관이 맞아서 준비해온 건데 집에서는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말 바꾸는 아들한테 물어야지 약속대로 진행하는 저희 딸을 왜 들들 볶으시냐는 말입니다. 한 번만 더 윤미한테 이런 전화 문자 하시면 이 결혼 제가 못하게 막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통화를 끊고 전화기를 저에게 무심히 주시고 방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뭔가 큰일이 났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시던 아빠도 저에게 너무 걱정 말라며 해결을 해야 네가 나중에 편하게 산다고 말씀하시고 뒤이어 방 안에 들어가시더군요. 그 후로 며칠째 저에게 연락 한 통이 없습니다. 아직도 저와 저희 집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예약해둔 결혼식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이 결혼 정말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저에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